안녕하세요. 우리 모든 아기들 그 모습 그대로 빛나게 더블아트 오픈업 김현진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제 옆에는요, 우리 귀한 말씀 해주실 우리 정효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내고 반성하고 지킬 수 있는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주제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경험은 아니고 제 친구의 경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 이제 두 쌍둥이 딸이 하원을 하는데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약간 뭐 커피도 마시고 좀 약간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냐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 그럼 너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해? 라고 했더니 애들한테 푼다는 얘기하는 거. 네네. 화를 낸대요, 나도 모르게.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감정 부분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화를 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상담도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네. 뭔가가 많이 쌓이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라는 거를 표현되는 되게 공통적인 현상이죠. 화를 내게 되는 거. 네. 근데 스트레스를 내가 푼다라는 표현도 하셨지만, 순간적으로 뭔가가 해소되는 느낌도 받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서. 맞아요. 만약에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고 원수고, 그러면은 내가 뭐 화내고 이래서 좀 풀릴 수 있잖아요, 깔끔하게. 네.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서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는 뭐 화를 내더라도 곧바로 자괴감이 찾아와요. 후회, 네. 자책감. 네. 자책감이 제일 많이 찾아올 때가 바로 아이가 잘 때거든요. 그래서 엄마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잘 때 너무 우리 아이가 천사 같다. 네. 잘 때 너무 천사인 이유가 뭘까? 아이가 잘 때 부모의 감정은 편안해져요. 화내고 자책하는 거 역시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밤에 내가 편안할 때 아이가 있는 그대로 보이거든요. 마음이 편안하면 그냥 자는 거 당연히 예뻐요. 근데 낮에 내가 화를 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 정말 아직 어리고 천사 같고 너무 순수하고 이런 아이한테 그런 행동을 한 내가 나쁜 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내가 진짜 이 마음 그대로 아이한테 잘해줘야지, 이런 결심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뭐 등원도 시키고 하느라고 준비시키다가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기고 말 안 듣고 꿈을 대고 하다 보면 또 화가 나서 화를 내고, 그러면 또 등원시키고 나면은 또 자책감이 몰려오고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과 동시에 자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왔다 갔다를 정말 많이 하고,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낮버 반반이라고 하죠. 낮버 반반. 낮에 버럭, 밤에 반성. 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반복되는 반복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네. 바로 내가 화를 낼 거면 계속 화 모드로 가든가, 자책할 거면 계속 미안한 모드로 잘해주든가, 네. 왔다 갔다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또 자괴감이 있어요. 아, 그렇겠다. 왜냐면은 아이를 키울 때 육아서를 보면은 다 나오는 되게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라서, 부모가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나를 보면은 일관성커녕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은 나의 어떤 인격에 대한 의구심으로 점점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격 파탄자가 아닌가? 이런 내가 아이를 키워도 될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극과 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거라니 극과 극이 아니라 오히려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이다.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사람의 본능은 공격성이라는 본능이 있어요. 네. 동물들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막 사냥도 하고 막 싸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은 없을까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차이점은 그거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성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내 진로를 쭉쭉쭉 나아가거나 열정을 다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공격성인데, 문제는 공격성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는 조절이 되는 사람인데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 그 이유는 전에 말씀드린 우선은 신체적인 컨디션이 문제가 생겨서 확 올라오는 거, 조절이 안 돼서. 네. 그러면 이게 확 올라오면은 갈 방향이 남 아니면 나예요. 그래서 남에게 가는 게 바로 화내는 거, 네. 분노, 공격을 표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나를 향하는 게 바로 자책, 나를 탓하고 나를 공격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향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조절이 안 되는 뭔가가 막 나오고 그게 막 이리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드리면은 또 문제가 그러면 나는 지금 공격성도 조절을 못하는 그런 동물 같은 자책이네요. 사람인 거냐. 계속 자책. 근데 그게 아니라 공격성이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래서 강조드리는 거. 그래서 뭐든지 다 이유가 있고 이거를 잘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타당성을 부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합리화랑은 달라요. 네. 합리화는 핑계 대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스스로 타당성을 부여하는 거고 실제로 객관적인 근거들도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계속 악순환 되는 거라서 내가 공격성이 조절이 안 될 만큼 지금 뭔가가 형편없는 상태라는 거. 내가 인격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람답지 못하다는 거는 내 삶이 지금 사람답지 못하다는 거. 먹고 자는 것만 봐도 이게 사람다운 삶이 아닌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쵸. 근데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밥 왜 못 먹어? 낮잠 그렇게 애들이 많이 자는데 낮잠 잘 때 밥 먹으면 되는데 근데 저도 그걸 모르다가 네.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아서 밥 먹을 때 소리가 나는구나. 뭘 밥을 차려면 쨍쨍그랑 소리 하나 나기도 하고 뭐 띡띡 나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가 깨니까 안 돼요 먹으면. 그럼 아이가 깨어 있을 때도 또 못 먹어요. 아이는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뤄지고 제대로 된 식사는 못 하게 되고 그냥 배고프니까 간식이나 먹고 이제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낫법 반반이라고 요약한 화내고 자책하는 게 단순히 뭔가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나쁜 엄마, 인격적으로 부모답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공격성이 조절 안 되는 지금 내 기본적인 삶의 패턴을 잘 바라봐야 되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절대로 딴 건 몰라도 우리 아이한테 화를 안 낼 거야 라고 이제 결심을 임신 때부터 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화를 내게 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 화내고 이런 감정과 관련된 거는 내가 의지로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말이 딱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네, 거죠.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길어요. 그렇죠. 20년 넘게 네, 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아이 어렸을 때 쓴 시가 있는데 수족구라고 아이가 한 5살 뭐 그 무렵에 뭐 열나고 막 손에 뭐 나고 입에 뭐 나고 해서 밥도 잘 못 먹고 막 힘들어하는 질환이 있거든요. 네. 그런 병에 아이가 걸리면은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때 제가 쓴 시 제목 수족구. 사실 넌 별로 안 무서워. 진짜 무서운 건 뭘까요? 뭘까요? 뭐죠? 어린이집 못 보내는 거. 그게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막 공감을 해요. 근데 아이를 조금 안 키워보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 너무하는 엄마가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애가 아픈데 어린이집을 보내려는 생각을 해?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애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은 기본. 그렇죠. 그건 기본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족구라는 건 특히 일주일 동안 이제 어린이집 못 보내는 법정 전염병이라서 일주일 동안 요즘 말로 독박 육아를 해야 돼요. 낮이고 밤이고 아이를 계속 간병해야 돼요. 아픈 아이니까 밤에 그쵸. 잘 못 자거든요. 그럼 밤에도 내가 잠 못 자고 계속 케어하고 또 잘 먹여야 되고 그러는 동안에 나는 못 먹고 못 자고 신체적으로 지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공격성이 올라와요. 내 신체적인 패턴이 지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픈 애한테 더 화를 내게 되는.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안아주면서 달래다가 힘들어가지고 침대에다가 내 동생이 치게 되는 그런 미묘한 느낌을 내가 받는 순간 느껴지는 또 자괴감. 그렇죠. 이런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게 딱 그거다. 그래서 더더욱이 부모 자신의 신체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할 게 아니라 진짜 그거를 꿈꾼다면 그 바탕이 되는 내가 절대로 아이를 키우느라고 바쁘다고 해서 잠을 너무 못 자는 걸 방치하거나 내 스스로 또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안 하는 상태를 방치하지 않겠다. 절대로 내 잠과 식사 패턴을 사수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화를 안 내는 때 오히려 더 가깝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균형 육아의 관점에서도 또 같이 연이어지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이런 부분이 이 주 양육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결국에는 또 아이한테도 화를 내지만 또 남편이나 혹은 상대방한테도 또 화를 내고 또 이게 부부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꽤 많이 그럼요. 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게 참 신기하게 또 아이한테 화가 나는 거를 아이한테 표현하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표현하게 네.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진짜 많이 미면의 심리도 또 복잡해요. 네.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는. 근데 남편은 제가 제일 남편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꼭 아이를 키우는 주 양육자뿐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뭐 부부 다 같이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조건 같이 이렇게 이런 방송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5회차 함께 했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